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3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5월 10일까지 인도와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올해 태국을 찾은 인도인 관광객은 9월까지 1160만 명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150만 명이 더 태국을 찾을 것이며 대만인 관광객은 올해 약 70만 명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가짜 웹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이 가짜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사이트들은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관계국은 18일까지 태국 남부지방에 돌발 홍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춘폰과 라농, 수라타니와 나콘시탄마랏, 파탈론과 송클라, 빠따니와 나라티왓, 그리고 얄야 지방에서는 국지적인 폭우에 의한 하천 범람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내년도 대학 입학 시험 중 하나인 카키스 67을 통해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전형비를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12만 5천 명의 학생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약 900바트의 전형비가 필요합니다. 태국 내 중국인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 공안이 태국에서 순찰 활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토사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이 태국에서 순찰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청장은 태국에서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도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표시로 트럭의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리아 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트럭들은 과적과 무법적 운행으로 도로 파손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까지 야기할 수 있다면서 특정 스티커를 부착한 트럭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중국 공안이 태국에서의 수사나 순찰이 목적이 아니라 태국 내 중국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태국 경찰과 협력하는 것으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태국 내 중국인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협력으로 공안이 직접 순찰이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방콕 클롱더이 지역의 학교 앞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총격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 아누틴 내무부 장관은 총기 소지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사 1명이 숨지고 학생 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장관은 총기의 불법 유통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투자위원회의 나리 사무총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국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미국 사업가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관계자들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무총장은 앞으로 4년 내에 최소 100개의 선도 기업을 유치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꾸이부리 국립공원 당국은 건기에 들어가면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내 백라이의 초원에는 야생 코끼리 약 10에서 20마리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약 50에서 70마리의 물소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라고 공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꾸이부리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태국인은 어린이 20밭, 어른 40밭인데 외국인은 어린이 100밭, 어른 200밭입니다. 기상국은 21일까지 태국 북부와 동북부 상단 지역의 기온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리는 비의 양도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산간 지역의 경우 찬 공기로 인한 기온 하락에 따라 주민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기에 들어가면서 방콕과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2일 방콕의 초미세먼지 측정치는 입방미터당 37.5 마이크로그램으로
방콕과 수도권, 동북부 지방에서 대기오염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6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1만 밭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월 소득이 7만 밭 이하여야 하며 은행에 50만 밭 이상의 예금이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태국 내 금융기관에서 5천억 밭을 차입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일하면 수십만 밭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미얀마에 갔다가 감금 후 각종 불법적인 일을 강요당하는 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곤 주재 태국 대사관은 이러한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광고에 속아 미얀마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채 전화 사기나 성매매, 마약 등의 불법적인 일을 강요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4일과 25일 파타야 해변에서는 파타야 국제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한편 10일과 11일에는 파타야 해변에서 파타야 재즈 축제가 열렸는데 세계적인 아티스트 케니지의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승객 44명을 태우고 치앙마이로 가던 여객버스가 람빵 지역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트럭이 전도되고 버스의 앞부분이 크게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자와 버스 회사에 각각 5만 밭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수산국은 식약국과 함께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비행기나 선박으로 운송된 수산물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부 차이 대변인은 피치사가 태국의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치사는 태국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는데 태국 경제는 올해 2.8%, 내년에는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리람창 인터내셔널 서킷에서는 18일부터 19일까지 클래식 자동차 애호가들이 모이는 창 클래식카 리바이벌 2023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이나 태국에서조차 보기 힘든 오래된 클래식카와 복고품카, 스포츠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0대 이상의 레트로 차량들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에너지규제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의 전기요금은 단위당 약 64당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되는 전기요금은 단위당 4.68에서 5.95바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보고된 태국의 댕기열 환자는 12만 3,081명으로 이 중 139명이 숨졌습니다. 감염자 수는 전년보다 3.4배 증가했는데 당국은 올해 초부터 모기서식지 퇴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댕기열에 걸렸을 때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일 새벽 파타야 좀티엔의 거리에서 러시아 여성을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강탈한 2인조 강도가 체포되었습니다. 23세 러시아 여성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검거된 용의자들은 아기에게 줄 분유를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0일 오전 8시경 파타야 시내의 식당 내에서 스마트폰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점원이 카운터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괴한이 들어와 1만 2천 바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태국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사원을 찾아 불공을 올리는데요.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이 태국인 1,310명을 대상으로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51.3%가 건강과 질병 치유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46.56%는 돈을 벌게 해달라, 32.06%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 24.66%는 가정이 행복하게 해달라,
15.88%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귀신을 믿느냐는 질문에는 41.18%가 믿는다고 답했고, 운세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35.25%가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치앙마이 매탱 지역의 도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로뚜 승합차가 가로수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덜란드 남성과 프랑스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0일 푸켓 수린 해변의 바다에서 수영 중이던 72세 미국인 남성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해안에서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합니다. 푸켓 경찰은 찰롱 지역에서 영국인 남성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이전에 사원에서 소지한 권총을 떨어뜨렸는데 경비원이 이를 수거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다른 나라로 급히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후 태국에 다시 입국했다는 정보를 파악한 경찰이 남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타야시 외곽에서 13일 새벽 2시경 승용차가 도로 옆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2세 여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처음 가는 길이어서 스마트폰 길 안내만 믿고 주행 중 좌회전하라는 안내에 좌회전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뿌라쭈 앞 키리칸 탑사케 지역의 도로에서 미입국한 외국인 10명을 태우고 가던 승용차 2대를 적발했습니다. 검거된 운전자는 1만 밭을 받기로 하고 춘폰까지 이들을 운송해주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외국인 여행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태우고 돈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차 내에서 외국인 승객이 공항 이름을 잘못 말했다며 수완나품 공항으로 경로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승객은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 택시기사는 최대한 빠르게 공항으로 운전해 시간 내에 외국인을 목적지에 데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승객은 고마움의 표시로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며 1,000유로를 택시기사에게 줬다고 합니다. 택시의 미터 요금은 677바트였는데 택시기사가 환전 후 받은 돈은 무려 37,600바트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